끝났다란 얘기야. 러일 전쟁마저도 끝났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한국은 누구 거다? 일본 거라는 걸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더 이상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더 센 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차가 됐냐? 제2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은 몇 년이냐면 1905년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무슨 조약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사조약. 바로 을사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을사조약이 뭐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을사조약 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외교권이 뺏겨요. 외교권이 뺏깁니다. 외교권이라는 게 뭔데?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힐 때 다른 나라 가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니네 뭔데 우리 괴롭혀? 하지 마. 우리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니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 또 다른 나라 찾아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일본이 우리 괜히 괴롭힌다.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근데 그걸 뺏겼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젠 일본한테 얻어 터져도요. 비명조차도 항의조차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외교권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설치가 되면 통감부라는 게 설치가 돼요. 이 초대 통감으로 온 놈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등방문 알죠? 안중근 의사가 어디서 1909년 하얼빈역에서 사냥해버린 자식. 이런 새끼가 뒤지는 건 여러분들 사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냥도 좀 아까운가요? 용어가? 그럼 뭐로 할까요? 멸균? 살균? 박멸?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통감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우, 통감부, 총독부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하긴 왜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할게요. 통감부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반가워하십시오. 왜 반가워하냐? 연도를 알려주는 거야. 정확하게 통감부가 설치가 된 건 1906년입니다. 하지만 그냥 통감부란 단어가 나온 건 1905년 을사조약부터 시작됐으니까 1905년. 그러다 통감이 총독으로 바뀐 게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통감부란 단어, 통감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5년부터 10년까지라고 아예 연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기가 막힌 힌트 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왜? 을사조약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을사년에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이라고 뻥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늑약이란 말은 뭐가 되겠어? 여러분들 늑자가 어거지 늑자입니다. 어거지로 맺어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제조약은 어거지로 맺으면 무효입니다. 힘에 의해서 강제로 맺으면 무효예요. 거기다 또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 이 을사조약에는 고종은 도장은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고종은 도장을 안 찍었죠. 을사오적이라고 해갖고 나라 팔아먹은 5놈의 매국노들이 거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었을 뿐이지. 자, 이 나라는 대한제국입니다. 제국이라면 황제의 나라, 주권자는 황제예요. 주권자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을사조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을사조약은 무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여기에 대한 저항 당연히 나와야 돼. 어떤 저항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 저항은 을사년이니까 무슨 의병이 나옵니까? 을사의병. 대표적인 분 누구? 최익현 선생님, 신돌석 장군님. 그 다음에 또, 자, 을사조약에 사인한 5놈들을 잡아 죽여라. 해갖고 나온 거, 오적 암살단. 오적 암살단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장지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희랴방성대국이라고 쓰게 되죠. 내가 오늘 이렇게 목 놓아 통곡하노라.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민영환 선생. 자, 민영환 선생은 대신으로서 정말 난 쪽팔려서 못 살겠다 해갖고 자결해버립니다. 자, 이런 저항이 있었던 거야. 이런 저항을 보면서 고종도 나도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이 먼저 움직였던 건 1905년도에 자, 미국인 헐버트 압니까 모릅니까? 헐버트 알죠? 헐버트를 미국에다가 특사로 보내요. 아니, 어떻게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몇 년도?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에 보면 거중조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거중조정 바로 뭐가 됩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제3국가 갈등을 빚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서로 돕자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그걸 믿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쌩까죠.
아니 쌩깐다라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미국은 이미 무엇을 맺은 상태였어?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가테밀약을 맺은 상태였지. 그러니까 미국은 모른 척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자 1907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건 1907년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3분을 보내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분한테 가서 이 을사조약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려라라고 했고 3분이 가셨는데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죠. 이유는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자 열받은 이준 여사 칼을 빼서 할복을 하시고 그 피를 외국 공사들한테 흩뿌리시면서 돌아가셨다라는 뻥이 있죠. 여러분들 이준 여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뭐냐면 자살설도 있고요. 암살설도 있고 그 다음에 병사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헤이그 특사는 결국 실패했고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고 이게 알려지자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고종의 강퇴입니다. 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더니 누구를 황제를 뽑습니까? 고종의 아들 순종, 마지막 황제를 뽑죠. 순종을 황제에 올려놓고서는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맺게 한 것이 다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예요. 자, 한일 신협약이 나오는데 한일 신협약은 몇 년이냐면 1907년입니다. 자,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은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정미년에 맺어진 거라고 했고 정미 7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정미 7조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 차관정치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차관정치라는 건 뭐냐? 이때부터 일본이 막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니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 차관이구나 그래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 그래서 1907년부터 국채보상운동이 했구나. 역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차관은 그 차관이 아니에요. 장관 밑에 차관입니다. 장관 밑에 차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각 부서에 보면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죠. 그랬을 때 그 장차관 할 때 차관인데 각 부서의 2인자인 차관을 누구로 뽑을 것? 일본인으로 뽑을 것.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고위 관리는 누가? 바로 통감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것.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통감이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 쪽발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더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군대 해산까지 이어집니다. 자, 군대 해산이 이어지는데 이 군대 해산식에서 일대 대장 박승환이 그 자리에서 자살해버리죠. 그러자 열받아갖고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무슨 의병이 터져 나온다? 정미 의병이 터져 나오게 되죠. 정미 의병. 그렇다면 정미 의병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반발이야? 군대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렇게 되더니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정미 의병까지 나왔고 반발했지만 일본은 그냥 밀어붙이죠. 그냥 밀어붙여갖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1909년에 기후각서라는 걸 쓰게 돼요. 기후각서는 1909년에 썼는데 이거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무엇? 바로 사법권하고 경찰권을 뺏기는 거예요. 사법권은 9년도에 뺏기고 경찰권은 1910년도에 뺏깁니다. 사법권과 경찰권을 뺏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독립운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누구에서? 쪽발이 경찰 새끼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문제는 판사가 누구야? 쪽발입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 이분은 무조건 유죄, 사형을 받게 돼 있죠. 만약에 판사가 우리나라 판사고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라면 체포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리고 재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무죄고 오히려 훈장주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사법권, 경찰권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껍데기만 남은 나라 1910년에 경, 술, 국, 치라는 걸 당하게 되죠. 나라가 드디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총독이 오는데 총독은 일본의 육군이나 해군 대장, 군인들이 와서 총독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 방식이 아주 강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순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쭉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놓고서 경쟁을 했던 나라는 누가 된다? 청과 일본. 청일전쟁 터진다. 여기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기고 시모노세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장악하는 게 아니라 삼국 간섭 이후에 러일전쟁이 터지게 되죠. 결국은. 팽팽해지자. 자, 러일전쟁이 터진다. 러일전쟁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엇? 중립선언 했지만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일본이 바로 궁궐로 침범해서 고종을 잡아놓고 무엇을 맺게 한다? 한일의정서 맺게 합니다. 한일의정서에서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라 군사 요충지 달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자, 이렇게 군사 요충지를 일본이 장악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센 거 요구하죠. 그게 바로 제1차 한일협약. 몇 년도? 4년도. 바로 뭡니까? 고문정치. 외교 고문으로 누구? 스티븐스. 재정 고문으로 누구? 메가타. 특히 스티븐스는 1908년도에 누구?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확 죽여버린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차 다음이 2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국제사회는 한마디 했어요. 자, 한국은 일본 땅이라고 한마디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본은 겁나는 게 없으니까 더 센 거. 제2차 한일협약. 1905년. 무슨 조약? 을사조약. 외교권 뺏어갑니다. 사실상 망한 거야. 거기다가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하지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야. 무효기 때문에 을사의병 5.암살단 시일야 방성되고 거기다가 민영환 자결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움직입니다. 1905년도에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보냈어요. 무엇을 근거로?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정을 근거로 하지만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쌩까죠. 그리고 나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걸려갖고 결국 고종이 강퇴당했고 순종을 올려놓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요구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정미칠조약이라고 해요. 정미칠조약은 무엇? 차관정치. 우리나라 고위부서의 관료들을 쪽발이로 뽑아라. 고위 관료들을 쪽발이로 뽑아라. 그 다음에 군대 예산까지 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온 게 정미의병. 하지만 기후각서에서 9년도에 사법권, 경찰권 뺏기더니 10년에 경술국지 당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세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하고 나가 어느 국가인지부터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떤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으며 누구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여러분들 필리핀하고 관련됐다면 이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어느 나라? 가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나는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무슨 얘기? 더 이상 한국에 간섭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죠. 그렇다면 이건 보나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러시아죠. 그래갖고 이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에요.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자, 1번 병인박해. 여러분들 병인박해로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 이건 누구에 관련된 건? 프랑스죠. 프랑스는 여기에 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19세기 말 운산군강. 제가 운산군강에서 얼마 뽑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천만 달러 뽑아갔다고 그랬죠. 알래스카 3개 살 돈. 기억나세요? 그렇다면 이거 미국 맞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활동을 외교적으로 지원합니까? 러시아가? 그럴 리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고종에게 공간을 거처로서 제공했다. 여러분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관 파천. 그러니까 답은 무엇과 무엇? 니은하고 니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니은 니을이면 4번이죠. 정답은.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밑줄 그은 가나와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여러분들 재정고문 나왔죠? 누굽니까? 메가타. 그 다음에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무고문으로, 외교고문이죠. 그렇다면 이건 누가 됩니까? 스티븐스. 이 사건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제1차 한일 협약이 되겠죠. 자, 봅시다. 화폐정리사업. 메가타가 와서 화폐정리사업 한 거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메가타가 황성신문을 운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멜란드로프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없애버렸죠. 그렇다면 이건 맞죠. 답은 무엇? 기억, 리을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많이들 틀립니다. 어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잘 찾으세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갔다는 얘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1905년도 을사조약. 자, 그 다음에 외교와 재정 분야에 일본인이 추천한 고문을 두었다. 방금 봤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차 한일협약. 그렇다면 이거 몇 년? 4년. 그 다음에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여러분들 전략상 필요한 지점이라면 뭐가 되겠어? 군사요충지점. 그렇다면 이건 한일